친구들과 함께하는 아라쌤 나소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이번 시간은요, 각도와 삼각형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각도는 뭘까? 삼각형은 뭘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각의 크기를 직접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이라는 것을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직접 그려서 나타내 주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 친구 산이와 강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맛있다. 강아, 너 숙제 안 할 거야? 나도 이제 할 거야. 와, 다 했다. 정말 산이도 크기가 더 큰 각과 더 작은 각을 그렸단 말이야? 그래. 자, 봐봐. 우와, 정말이네. 그런데 산아, 어떤 각이 더 큰 거야? 아, 그건? 이상하다. 내가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어떤 각이 더 큰지 모르겠어. 뭐? 어느 게 더 큰 각일까? 우리 친구 산이와 강이가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나 봐요.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알아보자, 개념 수학. 자, 그럼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핵심입니다. 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각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고요? 그러면 내용을 먼저 볼게요. 각의 크기는요, 그려진 변의 길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어떤 말이 나오는 걸까 하고 살펴보시면 이 안에 들어갈 말은요, 이렇게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클수록 큰 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어진 가와 나는 둘 다 각이죠. 그런데 이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변이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그걸 가지고 각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변이 벌어진 정도 있죠. 이렇게 벌어진 정도가 더 많이 벌어져 있으면 큰 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요, 두 변이 벌어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뭐 하나를 비치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다가 겹쳐보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각의 크기가 더 크다, 더 작다라는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주어진 내용에서 보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는 가가 더 길지만 두 변이 벌어진 정도는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 나의 각의 크기는 가의 각의 크기보다 더 크다. 왜?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까지 밝혀주시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이유는요,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답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봅시다. 이번엔 세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두 각의 크기도요,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세 각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선은 두 각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여 더 큰 각과 나머지 한 각을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보세요. 두 변이 누가 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 가보다는 나가 더 많이 벌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하고 다를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져 있나요? 다는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어때요? 나가 더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각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를 하니까
나가 제일 가게 크기가 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가보다는 다가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어떤 결론일까요? 이렇게 세 개의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요. 지금 나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다고 가가 제일 작구나. 작은 각부터 차례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각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각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각의 크기를 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나타낸 각의 크기를 바로 무엇이라 한다? 각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각도 하는 말이 나오면 각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각의 크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1도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길이를 잰다라고 했을 때 단위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처럼 각도를 재어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하나를 바로 1도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쓸 때에는 1도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크기가 얼만큼인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90도로 표현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각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직각인데 이 직각은 90도래요. 그런데 그 90도를 90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만큼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각의 크기는 어떻게 재어주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도기라는 것을 준비해 두시면 돼요. 자, 각도기는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도기는 꼭 갖춰두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각도기로 각도를 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각이 하나가 주어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재어주면 되는 걸까?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 맞춥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각도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각도기의 중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도기의 밑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도기의 밑금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다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을 각의 한 변, 바로 이 각의 이렇게 한 변에다가 맞추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각의 변이 닿은 눈금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눈금을 읽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각도기의 밑금과 각의 한 변이 딱 맞추어졌었죠. 거기에서 0을 찾으세요. 그래서 0에서부터 눈금을 읽어서 여기서는 60도입니다 라고 읽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기로 각도를 재어 나타내는 활동, 이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번 시간만큼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각의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교재 66쪽에 1번의 문항을 보세요. 각의 크기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각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친구의 설명을 보세요. 동우는 각의 크기는 변의 길이가 길수록 큰 각이야. 아니에요. 변의 길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연이는요. 각의 크기는 있잖아.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클수록 큰 각이야. 맞아요. 이게 바로 바른 설명이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나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두도록 합니다. 각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정확히 설명된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세요. 2번의 문항인데요. 큰 각부터 차례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요. 두 각 비교하고요. 그중에 더 큰 각부터 찾아볼까요? 그런데 이때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하고 나를 보면요.
두 변이 가가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더 크다.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보세요. 둘 중에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건 가죠. 그래서 큰 각부터 쓰면 가를 먼저 적어주는 거고요. 이제 나하고 다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다를 비교하니까 나의 두 변이 벌어진 정도보다는 다의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더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를 적고 나를 이와 같이 적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큰 각부터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는요, 4번의 문항이에요.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도를 바르게 잰 것이 어느 것일까요? 선생님이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제일 먼저 이렇게 각도기의 중심이 각의 꼭지점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이 각의 한 변에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각의 또 다른 한 변이 각도기의 눈금 어느 부분과 만나는지를 확인해서 각의 크기를 읽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번은 지금 옳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2번은 밑금 맞추지 않았네요. 자, 이건 어때요? 꼭지점도 맞추지 않았고 밑금도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데 각도기의 중심은 그곳에 떨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밑금도 맞추지 못했고 각의 꼭지점에다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바르게 잰 것은 1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각도기를 사용해서 바르게 잴 수 있는 것들을 잘 가려둘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다음 문제 봅시다. 이제 우리 문항 7번을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기에 주어진 것보다 큰 각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지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럼 딱 보기만 해도 두 변이 더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라고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의 크기 그리고 각의 크기를 재는 것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문항 10번을 통해서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이 가장 큰 시각은 어느 것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시계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2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긴 바늘은 12를, 짧은 바늘은 숫자 2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루는 각이 요르마만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4시도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11을 가리키고 숫자 4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시라고 얘기를 하면요. 숫자 12와 숫자 9를 이렇게 각각의 바늘이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를 보면 숫자 12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10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11시는 어때요? 11시는 긴 바늘은 숫자 12, 짧은 바늘이 이처럼 숫자 11을 가리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이루는 각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답은 4시입니다. 라고 해서 2번으로 나타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의 크기를 시계 안에서도 발견해 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는 핵심의 개념을 또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각을 크기에 따라서 분류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소개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크기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예리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기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이때 둔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각보다는 뭔가 조금 더 둔하게 느껴지는 이런 각들을 말해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각이다, 둔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누구를 가운데 두고, 직각을 가운데 두고, 직각은 90도예요. 그런데 지금 90도인 직각을 이와 같이 그려 나타내 주었다면 예각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둔각은 예를 들어 이렇게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이처럼 나타내 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두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눈에 보기 쉽게 각의 크기를 분류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다음의 내용으로 자, 크기가 주어진 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도기를 사용해서 크기가 50도인 각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50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럴 때 각의 한 변 니은 디귿을 그어주세요.
1번에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볼까요? 자, 2번의 내용은요.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 니은을 맞추고 요게 이제 꼭지점이 되는 점이죠. 거기다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을 각의 한 변인 니은 디귿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의 과정을 볼게요. 그럼 이 세 번째 그림은 뭐냐? 각도기의 밑금에서 출발해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0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크기가 50도 되는 곳에다가 점 기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그림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각도기를 떼고 변, 기역, 니은을 그어서 크기가 5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완성해 줄 수 있구나. 자, 바로 이런 방법으로 50도인 각을 그려줄 수 있더라. 그럼 이제 그리는 방법까지도 핵심의 개념이 설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보세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교재 70쪽인데요. 4번 문제를 보니까 도형을 보고 네모 안에 예각은 예, 둔각은 둔, 직각은 직을 써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각은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다. 둔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직각은 90도인 각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둔각이 되는 거예요. 둔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둔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직각이고요. 이건 어때요? 그렇죠. 바로 예각입니다. 라고 해서 예를 써넣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도형 안에서 예각, 직각, 둔각들을 구분해 주는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문항 7번의 내용인데요.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크기의 각을 그려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분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다가 125도래요. 그런데 우리는 밑금에서부터 출발하여 125가 되는 데를 찾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주어진 눈금에서부터 쭉 그래서 120과 130 사이 여기가 바로 125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점을 찍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125도가 되는 각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각 그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놀이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놀이쌤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각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놀이쌤이 어림에서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각도 막대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각도 막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준비물은요. 나무 막대 3개와 그리고 할핀 하나예요. 그러면 나무 막대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이때 나무 막대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물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제 우리는 나무 막대를 한번 이용하여서 각도 막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 3개를 모아서 쥐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할핀을 꽂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이 할핀의 양쪽을 꺾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각도 막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짜잔 이렇게 한번 펼쳐보세요. 어때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각도가 표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도 막대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도 막대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걸까? 그 활동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에는요, 크기가 다른 2개의 각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만 봐서는 어느 각의 크기가 큰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만든 각도 막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각도 막대를 벌려서 왼쪽의 각의 크기만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 막대를 벌려 주었다면 이제 그것을 옆으로 그대로 옮겨주세요. 자, 어때요? 이렇게 옮기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왼쪽에 각이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막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만나볼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솔솔 풀리는 서술형 문제 아라쌤과 함께 해봐요. 자, 문제는요. 교재 88쪽에 주어져 있는데요. 1번 문항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래가 숙제를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입니다. 두 시각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의 차를 구하려고 해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각도의 차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선생님, 저는 각도의 차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이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이 주어져 있죠. 이 경우에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 사이에 숫자 눈금은 몇 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와 숫자 사이를 큰 눈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 시작한 시각은 5시이고요. 이때 숫자와 숫자 사이의 큰 눈금을 생각해 보시면요. 요렇게 따져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끝낸 시각을 보도록 할게요. 끝낸 시각은 8시예요. 그러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큰 눈금 몇 칸인지를 볼까요? 1칸, 2칸, 3칸, 4칸. 그래서 이것은 4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일단은 그 큰 눈금의 칸수부터 세워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시계의 숫자 눈금 한 칸의 각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90도가 4개 모여 있으니까 360도죠. 그런데 시계를 보면 큰 눈금 칸수가 12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12로 나누어서 이처럼 30도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이거를 알면 이제 각도의 차를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의 질문을 보시면 돼요. 숙제를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의 차는 몇 도인지 설명하시오. 그러면 시작한 시각은 5칸이었고 끝낸 시각은 4칸이니까 한 칸만큼의 차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숫자 눈금 한 칸이 30도라고 했으니까요. 각도의 차는 30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설명을 이제 요약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이렇게 쓰세요. 시계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 큰 눈금 한 칸의 크기는 30도이고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는 각각 큰 눈금 5칸과 큰 눈금 4칸이므로 각도의 차는 큰 눈금 한 칸만큼인 30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잘 해결됐으니까요. 이제 실력이 쑥쑥 중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선택한 중요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90쪽이에요. 문항 4번을 보세요. 예각, 직각, 둔각으로 분류하여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각은요, 0도보다 크고요. 직각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리고 직각은 90도인 각을 말하는 거고요. 둔각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직각이다라고 해서 보조선을 그려보시면요. 직각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각이에요 라고 해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예리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자어래요. 그 다음에요. 니은을 한번 보세요. 니은은 어때요? 이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보니까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둔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을 보니까 니은과 똑같죠. 이렇게 생긴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둔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을은 그래, 자신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직각이 되는 거예요. 미음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예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어때요? 직각입니다 라고 해서 놓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직각보다 크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읍은 둔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어떤 문제 있는지 볼까요? 문항 5번의 내용이고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이 예각, 직각, 둔각 중 무엇인지 써보자. 그러면 이것도요. 시계 바늘을 한 번씩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한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한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긴 바늘이 숫자 12, 짧은 바늘은 숫자 1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요. 따라서 이 각은 우리 예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시 30분은 어때요? 자, 9시 30분이니까 긴 바늘은 숫자 6을 가리킵니다. 짧은 바늘은 숫자 9와 10 가운데를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이 각은요, 둔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시 10분은요. 자, 이렇게 하니까 10분이 되려면 긴 바늘은 숫자 2를 가리키고 짧은 바늘은 9, 10, 11 표현됐을 때 10과 11의 사이를 가리키게 되죠. 따라서 이때 이 각은 둔각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 15분은요. 이렇게 15분이니까 긴 바늘은 3을 가리키고 1시 15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짧은 바늘은 1과 2 사이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각이 되는 것이에요 라고 써보실 수 있겠죠? 시계 바늘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 문항 6번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크기의 각을 그려보시오 라고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각도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각의 꼭지점이 될 부분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각도기를 어떻게 놓아야 하냐면요. 각도기를 이렇게 놓아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다 맞추고 각도기의 밑금을 각의 한 변에다 맞춰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55라는 눈금을 찾아서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요. 바로 이것이 55도인 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그 순서를 짚어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건 지금 예각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둔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선이 삐뚤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각의 꼭지점이 될 점을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겠어. 그럼 이번엔 각도기를 어떻게 놓아야죠? 자, 선생님이 그려드리는 거 잘 보세요. 각도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가 각도기의 중심이고 각도기의 밑금을 각의 한 변에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엔 각도기의 밑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눈금 130이 되는 곳에다가 점을 찍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여서 130도인 각을 그려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연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를 선생님은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 오늘의 미션